조용히 하랬지. 아니 문화에 들어간다고. 네, 자르면 돼. 자르면. 어? 자르면 아니야. 오케이. 끊었다 다시 시작할까요? 얘들아 이거 아니요. 얘들아 볼게요. 이거 22년 6월이에요. 8번. 22년 6월 31분입니다. 8번부터 나갈게요. 예. 1, 2, 5, 4 했으니까 5, 6, 7, 8 복습인데 5, 6, 8 먼저 나가고 나갈 사람 나가자. 예스. 자 볼게요. Followers 추종자들은 자 추종자는 can be defined 정의되어질 수 있대요. 뭐에 의해서? By their position 그들의 지위에 따라. as 뭐로서의 지위야? 뭐래요 얘들아? 부하 subordinate 부하 부하라는 position 직책이나 혹은 뭐에 의해서? by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에 따라 정의되어질 수 있대요. 어떤 행동이냐면 going along with 뭐뭐에 따르다 going along with 뭐뭐에 따르다 리더의 바람에 따르는 그들의 행동에 의해 정의되어질 수 있다. 뭐가? 추종자가. 자, 이 바이 정렬이지. 그들의 직책이나 부하라는 직책이나 리더의 바람에 따르는 행동에 의해 정의되어질 수 있대요. 추종자가. 자, 여기서 정리하는 것은 추종자라는 의미를 정리해볼게. 추종자는 어떤 사람이나 뭐 조직 뭐 여기서 주장 따위를 현저히 믿고 따르는 사람. 자, 정의부 우리가 생각하는 추종자는 무조건 따르고 받들고 이런 사람이잖아. 이런 추종자라는 것은 그들의 지위나 부하라는 지위나 부하는 무조건 따라야만 하지. 플러스 거기에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행동에 따라서 추종자의 행위가 결정되어진다 이런 거네. 자 그러나 정리해 볼게요. 그러나 뭐들은 추종자들도 또한 힘이 있다. 이끌 힘이 있다. 추종자는 보통 따르는 사람이라 이끄는 사람은 아니지. 이끄는 사람을 리더지. 예스. 리더랑 팔로워랑 반대말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추종자도 이끄는 힘이 있대. 자, 추종자는 리더에게 힘을 준대요. 뿐만 아니라 반대도 마찬가지래. vice versa 그 반대란 뜻이지.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그 반대가 무슨 의미야? 힘을? 그렇지. 받기도 하고. 추종자가 뭐야? 리더 뒤에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지 이렇게. 얘네가 팔로워란 말이야? 얘가 리더면? 맞아? 그럼 얘네가 리더에 힘을 실어주는 거지.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래. 그럼 뭐야? 얘네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자 뒤에 볼게요. 이것은 이끈데 이것은 앞문장이지. 자 이로 인해 뭐 했다? 이끌었다. 뭐를? Some leadership. 뭐를요? 일부 리더십 분석가들이 뭐와 같은 로날드와 같은 사람이 뭐 하도록 만들었다고? 피하도록 만들었대. 사용하는 것을 단어를 추종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그리고 엔드 세웠어. 자 피하게 만들었고 지휘하게 만들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 권력이 있는 권력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뭐로써? 시민이나 뭐로? 구성원으로 지칭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팔로워는 예를 들면 후보자들 뒤에 따라다니는 애들 있잖아. 예. 뭐 민주당 무슨 당 뭐 할 때 그럼 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팔로워란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얘한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정의를 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팔로우라는 표현을 쓰지 않게끔. 그래서 걔네 뭐로 불러? 그냥 citizen 뭐라고 불린다고? 시민이나 구성원이라고 말하게 된다고. 됐어? 그래서 누구는 헤이티즈는 is correct 옳다. 이 사람의 말은 옳다. 뭐가 옳다? that 뒤한 게 옳다는 거지. 예. 너무 단순한 관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단순한 관점이라는 거 뭐야?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관점이 말하는 것은 추종자는, 즉 팔로워는 그냥 오롯이 힘을 주는 사람. 한마디로 리더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너무 단순한 관점이지. 팔로워니까. 그럼 얘는 뭘 일으킬 수 있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 옳다는 거니까 결론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럼 현대의 삶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wind up ing 결국 뭐뭐가 되다. wind up 결국 리더와 뭐가 된다고? 결국 리더와 추종자가 된다. 그리고 그 범주는 꽤 fluid, 유동적이래. 유동적이라는 건 변화가 쉽다는 얘기지 얘들아. 그러면 내가 어쩔 때는 예를 들면 내가 사장님이야. 그럼 너네가 다 직원들이야. 그럼 너네는 팔로워지 나야. 맞아? 근데 이런 관계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니네가 나한테 힘만 주는 게 아니라 나도 너네한테 힘을 줄 수 있다고 했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날에는 내가 리더가 되고 어떤 날에는 내가 추종자가 되고 어떤 날에는 수연이가 리더가 되고 어떤 날에는 추종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 범주 자체가 굉장히 쉽게 바뀔 수 있다. 자, 우리의 뭐는 행동이 뭐함에 따라 팔로워가 뭐야? 추종자지. 맞아? 이러한 추종자로서의 우리의 행동이 바꾼다. 뭐함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바뀜에 따라. 뭐뭐에 따라. 그러니까 목표가 변하니까 우리의 행동도 바뀐대요. 그럼 만약에 내가 예전에 너의 판단을 음악에서 more than my own이 뭐야? 나의 음악보다, 나의 것보다 나의 판단이지. 나의 판단보다 더 신뢰해. 내가 현민이의 의견을, 판단을 음악에서, 음악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왜냐면 현민이가 나보다 음악을 잘해. 그러니까 판단에 있어서 내가 너를 더 신뢰해. 그러면 나는 뭐 할 거야? 따를 거야. 너의 이끌을. 너의 주도를 따를 거야. 그치? 뭐 하는? 우리 콘서트지. 콘서트인데 어떤 콘서트야? 어떤 위치 콘서트. 어떤 콘서트에 우리가 참석할지. 비록 네가 구할지라도 in 포지션은 뭐냐면 지위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뭔 말이야? 자, 정리해볼까? 한마디로 어떤 날에 내가 추종자가 되고 어떤 날에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현민이가 나보다 음악에서의 판단이 더 정확하다고 믿으니까 나는 뭐 하는 거야? 현민이가 공식적으로 지위가 나보다 낮아. 부하이지만 나는 너의 팔로워가 되는 거지. 그게 뭐의 예시가 되는 거야? 유동적인, 플루이드의 말인 거겠지? 그러나 만약에 자 이번에는 음악이었어. 근데 이번에 분야는 뭐냐면 내가 뭐야? 낚시 전문가야. 나 낚시 너무 잘해.
그럼 현민이는 날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겠지. 맞아?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그러니까 낚시할 장소에 대해서는 너는 나를 따라야 돼. regarding 뭐뭐와 관계없이. 우리의 공식적인 지위나 사실과는 관계없이. 근데 어떤 사실이야? 동격 대신에 내가 따른다는 뭐를? 너의 이급을. 콘서트에서 어제. 그러니까 어제는 네가 나의 리더였다면 내가 너의 팔로워였지. 오늘은 내가 리더고 현민이가 나의 팔로워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제 콘서트 갔을 때는 현민이가 나보다 저지먼트가 더 뭐 하다고 트러스트 하니까 더 신뢰하니까 나는 뭐 했어 어제는? 내가 기꺼이 팔로워가 됐지.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리더와 추종자의 역할이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리더라 해도 다 내 말을 따라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정리해보면은 상황에 따른 유동적인 왜 리더와 추종자의 역할. 여기 예시가 두 개가 나왔지 밑에. 어떨 때? 음악에서. 두 번째는 낚시에서. 이 차이가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얘들아 이 팔로우라는 의미 자체가 단순하게 보면은 그냥 무조건 나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인 거잖아. 그럼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지? 예를 들면 내가 리더고 성진이가 오늘은 팔로워였어. 그렇다 해도 내일 모레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성진이의 리더는 아니야. 바뀔 수 있다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됐을까? 자 밑줄 한 번만 칠게요. 리더와 추종자가 된 거니까 둘 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아까 그거 좀 보여주세요. 주제문. 상황에 따른 유동적인 리더와 추종자의 역할. 그리고 아까 원주 선생님이랑 했던 거 복습 안 들어도 되는 친구들 나가도 됩니다. 민서 지금 참고하고 있어? 참고하 시험 선생님한테 맡겨놨어? 선생님도 이거 마무리 짓고 잠깐만 이거와 용진 이거와 수연이 선과 이거 남은 거 해고 선거해. 그 다음에 저희 시험 밖에 있어. 밖에 선거 내놨어. 수성이 이거 선거 다 있어. 선거 원진이 선거 오케이. 아이고. 현민이 나 뭐야? 네? 나 오늘 뭐 해야 돼? 몇 과야? 참가해야 될걸요? 선거 연습지밖에 맡겨놨으니까 이름 안 써져 있는 게 연습지야? 이름 안 써지는 경우라고요? 연습지. 이름 써져 있는 거 시험지야? 형기 어제 쓴 거 안 들었구나. 네. 늦게 왔지 너. 네. 미쳤나 보네. 저번 거 있어요? 어? 그럼 왜 늦게 와? 피곤해요. 왜 이래? 형기야 그 저번 시간만 들었어? 저번 주 보험이었어요? 어. 그건 들었어요. 아 오케이. 볼게요. 오늘 뭐 6월도 어쩌건데 여기. 오케이. 볼게요. 자 지금 5번입니다. 5번. 새로운 단어와 그리고 expression 표현은 나타납니다. 이 자동사지. 나타납니다. continually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어디에? in response to 뭐뭐에 반응하여. 새로운 situation 상황과 생각과 감정에 반응하여 새로운 표현들, 단어들과 표현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 예를 들면 알잘딱갈세, 완전 MG, 젠지 뭐 이런 표현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 시대의 뭔가 생각, 감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생겨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점. 그래서 이런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뭐는 이런 영어 사전이 출판합니다. 서플리먼트 뭐를? 보충물을. 추가분이란 뜻이지? 보충물. 추가분. 한마디로 원래 기존에 있던 단어에 새로운 단어를 넣는다고. 새로운 단어들과 표현의 보충물을 출판을 한대요. 뭐 하는? have entered. 뭐 하는? 들어가는. 뭐로? 언어로 들어가는. 들어가다. 등장하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그 언어에 등장한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의 추가본을 출판한대요. 일부 사람들은 deplore, 한탄합니다. 한탄이 뭐야? 아쉬워하는 거야. 뭐를? 이러한 종류의 것들을. 이러한 일을 한탄하고 그리고 뭐한다? 간주한다. CASB A를 B로 간주하다. 자, 그것이 뭐야? 앞에 나와 있는 이 시 가리키는 건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이 사전에 추가되는 것을 뭐라고 여긴다? derived. 뭐라고 여긴다고요? 벗어나는 것으로 본다고. 뭐로부터? 올바른 영어에서부터.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러한 줄임말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말들 자체도 이제 사전에 네이버에 치면 네이버 사진에 등재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원래 그런 우리가 순수하게 쓰는 그런 우리말이 아니다. 그래서 벗어난 거다라고 본다고. 그러나 it was that 강조 구문이네. it was that 오직 18세기였대. 오직 18세기였대. 뭐가? 어떠한 시도가 만들어진 게.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한 시도냐면 to부터 or까지 attempt로 살펴. formalize는 공식화하다. 뭐를 스펠링? 철자와 구두법. 뭐래? 영어에. 영어의 철자와 구두법을 공식화하려는 시도가 18세기에서야 이루어졌다고.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럼 그 언어는 어떤 언어? 우리가 21세기에 말하는 언어는 would be literally 사실상 unintelligible 뭐 할 수가 없다? 사실상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럼 정리해보면은 18세기부터 이제 그게 공식화가 됐으니까 그 전에 그 언어를 썼던 17세기, 16세기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쓰는 21세기의 언어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네.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이 사실상 이해할 수가 없대요. 누구에게? 셰익스피어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썼던 시를 보면은 고어가 되게 많거든. 우리는 and라고 쓰는 걸 걔는 다르게 표기하고. 그러니까 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so는 뭐뭐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지. 뭐뭐도 마찬가지다. 그가 말하는 방법도 또한 뭐라고? 우리에게 그럴 것이다. 그가 말하는 방법은 뭐야?
speaking, his way of speaking would be intelligible to us. 우리에게 똑같이. 자, 우리도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도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의 말하는 방식은 마찬가지일 거래요. 마찬가지가 가리키는 거는 똑같이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도 걔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걔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새로운 단어가 확산이 많이 되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엘빈 터플러는 estimate, 추정했다 대티를. 뭐라고? 셰익스피어가 아마 오직 이해할 거라고. about 약 25만 개를 뭐에? 45만 개 단어 중에서 일반적인 언어 사용이 되고 있는, 일반적으로 현재 영어에서 사용되어지는 45만 개 뭐 이러한 단어들 중에서 반절밖에 이해를 못한다고 추정하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좀 적어줄게. So to speak은 말하자면이라는 표현. 말하자면 만약에 셰익스피어가 were to 뭐 한다면 나타난다면 런던에 오늘날, 그럼 얘는 뭐 하겠어? 그는 would understand, 이해할 거야. 평균적으로 오직 5 개만을, out of는 뭐뭐부터, every 9 word, 모든 단어에 있는, 어디에 있는? 우리의 어휘에 있는 9개의 단어당 5개만 이해할 수 있대요. 정리하면은 셰익스피어를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겠네. 뭐가? 현대사회의 새로운 단어가 확산이. 정리를 하면은 매번 새로운 현대사회의 새로운 단어가 확산되면 될수록 그걸 사전에 추가를 시켜가지고 추가본을 출판을 하는데, 이 셰익스피어 예시를 들면서 옛날 이 셰익스피어 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러한 공식적으로 언어를 공식화하기 전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한 언어랑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를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겠네. 밑줄 한번 칠게요. 됐어? 응? 응.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게 현대 단어의 확산이, 새로운 확산이 있잖아. 정리해줄게. 일단 키워드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단어 확산. 네, 뭐가 붙은 거냐면 셰익스피어 여기가 붙은 거거든. 셰익스피어를 반문맥으로 만들어. 깔끔하게 쓰려면 이 예시를 쓰면 셰익스피어를 주제에 적은 거니까 셰익스피어를 반문맥으로 만드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단어 확산. 단어 학습은 이거 잠깐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이 단어 확산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단어 확산이라는 개념이 생긴 건데, 단어가 확산이 많이 됐잖아. 그런 상황에 따라서 셰익스피어를 비교해보고 셰익스피어가 과거의 사람이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와 괴리감이 많이 있다,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와 시대가 많이 떨어진,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 왜냐면 우리가 유행어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쓰다 보니까 요즘 그런 느낌인 거지. 자, 29번 볼게요. 자,
능력은 뭐에 대한? 미소 짓기에 대한. 그러니까 미소를 짓는 이런 내추럴 본이지 원래부터 타고난 이러한 능력은 입증되어졌다. 뭐에 의해서? Remarkable observation, 놀라운 관찰. 관찰에 의해 증명되어졌대. 한마디로 미소를 짓는 게 선천적인 능력이래. 태어날 때부터 장착하고 태어난 거지. 이러한 근데 놀라운 관찰을 통해서 입증되어졌대요.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아기들은 어떤 아기냐면 후디아나기겠지. 선천적으로 both A and B. 자, 이거 좀 복잡하니까 필기를 또 해볼게요. 자, 볼게요. 선천적인 능력이라 했잖아, 미소가. 얘가 놀라운 관찰, 그러니까 관찰을 했을 때 입증이 되어졌는데 아기들이 어떤 아기들이냐면 선천적으로 deaf는 청각장애인, 귀가 안 들리는, 그리고 blind, 시각장애인 아이들, 그리고 결코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아기들도 또한 시작한대요. To smile, 미소 짓기 시작합니다. 어느쯤에는? 약 2개월쯤에 미소 짓기 시작한다는 놀라운 관찰에 의해 증명된다. 그럼 정리하면은 이런 시각장애가 있고 청각장애가 있고 아예 미소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조건을 첨가했을 때도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조건을 첨가한 거잖아. 특별한 조건. 어떤 특별한 조건? 청각장애가 있고 시각장애가 있는 조건을 넣어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뭐 하다고? 미소를 짓는데요. 이게 요즘에. 그러니까 선천적인 능력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겠지? 그러나 자, 미소는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미소는 결국 disappear, 사라진대요. 만약 그것이 is done, nothing is done,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으면 뭐 하기 위해?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 reinforce, 강화하다. 이시 가리키는 건 스마일이겠지. 미소를 짓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 글은 아이들이 뭐 시각장애에 있던 청각장애에 있던 미소 짓기는 선천적 능력이다. 이게 주제가 아니라 뭘 포함하는 거야? 오케이, 선천적인 거 알겠어. 근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미소가 사라진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을 웃겨주거나 뭐 이런 행위가 없으면 금방 사라져버려. 그래서 여기 설명해 주는 게 without 뭐가 없으면 without the right feedback, 적절한 피드백이 없으면 미소 짓기 사라진대요. 이게 결론이네. 그럼 우리 적절한 피드백을 해줘야겠네. 이 피드백이 뭐야? 핑퐁이야, 핑퐁. 내가 웃기면 네가 웃고, 내가 간지럽히면 웃기고, 뭐 이런 피드백이 없으면 미소 짓기 사라진대요. 그러나 여기에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자, 뭐는? 이러한 시각 장애를 가진 아기들은 will continue, 계속해서 to smile, 미소 짓는데요. 만약 그들이 are cuddled, 뭐 해준다면? 껴안아진다면. 그리고 뭐 해준다면? 껴안아지고, 단어부터 적을게요. 껴안다.
터치로 찌르다. ticked는 간지럽히다. 자, cuddled, bounce, nourished, and tickled by another. 어른들에 의해서. 자, 정리해보자. 흥미로운 사실, 시각장애가 있는 아기들은 계속 미소를 지을 거야. 단 조건이 뭐야? 미소를 계속 지으려면? 이게 지속이 된다는 거잖아. 지속이 된다는 건 뭐가 행해져야지? 피드백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조건이 붙지. 조건이 뭐야? 피드백. 그럼 여기서 말하는 cuddled, bounce는 tickled는 피드백인 거겠네. 얘가 뭐야? 피드백의 종류. 피드백의 H지. 자, 어떠한 것이냐면 anything, 어떠한 것. 이 어떠한 것이 모든 것이지. 뭐 하고자 하는 모든 것? 그들을 알게끔 하는 거래. 뭐를 알게끔 하는 것? 뒤를 알게끔 하는 것. 뭐냐면 그들이 are not alone, 혼자가 아니고, 그리고 두 개지 이렇게 누군가가 그들에 대해서 care,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하는 모든 것 때문에 뭐 하다고? 미소를 계속 짓는다. 그럼 아이들은 껴안고 흔들고 팔꿈치를 찌르고 간지럽히고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를 깨닫기 때문에 뭐 한다고? 미소를 계속해서 지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럼 결론은 뭐야? 아기의 미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피드백인 거지. 피드백. 그치?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피드백은, 사회적이라는 거는 나 혼자야? 아니야. 사람 대 사람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회적인 피드백은 encourage, 장려합니다. 아기가 계속 미소 짓도록. 이러한 방식으로 초기의 경험은 operate, 뭐 한다? 작동한다. 뭐와 함께? 우리의 biology, 이러한 생명활동, 생명, 생리, 작용. 뭐 하기 위해? 설립하기 위해. 사회적 행동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사회적 행동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미소를 짓고 그들에게 뭐 예를 들면 웃음소리를 내어주고 이런 사회적 형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 사실 너는 필요 없어. 경우가 뭐의 경우? 시각장애 아기의 경우가 필요 없어. 뭐 하기 위해? Make the point. 주장하기 위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하기 위해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예시가 필요하지 않대. 그러면 이런 시각장애가 중요한 게 아니네. 그럼 시력이 있는 아기들은 미소를 지어요. 더 너에게. 네가 그들을 볼 때. 혹은 better still, 더 나아가 미소 지을 때. 스마일 백은 다시 미소 짓다지 그들에게. 뱀이 가리키는 건 시력이 있는 아기들이겠지. 그러니까 시력이 있고 없고 중요한 거 아니고요. 중요한 건 스마일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피드백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회적 피드백이 중요한 거지. 자, 밑줄부터 치고 요약해줄게.
뒤돌아가 보자. to a time. 시간으로. 어떤 시간으로 돌아가 보냐면 사진이 were not in living color. 생생한 색으로 있지 않는. 그러니까 생생한 색으로 되어 있지 않던 시기로 돌아가 보지. 정리해 보면은 생생한 색깔은 컬러겠네. 전사편 관계되면서 뒤에 완전문 나왔네. 이런 식으로. 뭘로 바꿀 수 있어? when으로 바꿀 수 있네요. 자, 사진이 생생한 색으로 되어 있지 않던 시기면 흑백이겠네. 흑백. 그러한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refer, 부릅니다. 뭐를? refer to A as B. A as B. A를 B로 부르다. 자, 사진을 picture 뭐를? 이런 사진을 사진이라고 부르지 않아. 뭐라기보다는 사진을 사진이라고 불렀대. 흑백 사진이라기보다는 사진으로 뭐 하는 as 뭐뭐처럼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다는 것 두가 가리키는 것 우리가 refer to picture as picture black and white. 한마디로 뭐야?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사진을 흑백 사진이라기보다는 사진이라고 불러요. 정리해보면은 1980년대, 70년대 사람들이 사진을 흑백 사진이라고 불렀어? 야, 우리 흑백 사진 찍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어? 아니지. 근데 우리는 지금 흑백 사진 찍으러 갈까? 야, 이거 흑백으로 바꿔볼까? 컬러로 할까? 이런 단어가 있지. 그럼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사진을 그냥 사진이라고 부른 거야. 그 이유는 뭐겠어? The possibility of color, 색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사진의 색깔을 넣을 수 있는 거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지. 그러니까 색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어. 그래서 흑백이라는 걸 안 붙이. 그래서 가주어 was unnecessary, 불필요했다. 뭐 하는 것을? To insert, 삽입하는 것을. The adjective, 뭐를? 형용사. 뭐라는 형용사? 흑백이라는 형용사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하지만 자, 1970년대, 80년대 사람들은 당연히 색깔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흑백 사진이라 안 부르고 흑백이라 불렀어. 근데 우리는 지금 흑백 사진이라 부르지. 그 이유는 뭐겠어? 우리는 컬러라는 색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가정해보자. 뭐를? 대뒤를 우리가 did include 포함하다. 얘는 강조네. did 강조. 우리가 포함했다고. 어구를 뭐라는 어구야? 흑백이라는 어구를 포함시켰다고 가정해보자. 뭐 전에? Before the existence of color photography. 컬러 사진의 존재 전에 흑백이라는 어구를 포함시켰다고 가정해보자. 컬러라는 색깔의 가능성도 알지 못했는데 흑백이라고 표현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by ing 뭐함으로써? 강조함으로써. highlighting 강조하다. 그 현실을 강조함으로써. 자, 그 현실은 어떤 현실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흑백이다라는 현실. 이러한 현실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되었다. 의식하게 됐다. 현재의 뭐를? 한계를 의식하게 된대요.
텐데 예를 들면 내가 1970년 사람이야. 지금 그 당시거든? 근데 누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흑백 사진이네요 이거? 그럼 내 입장에서는 흑백이 뭐야? 왜? 컬러가 있어? 그걸 강조하니까 현재 사실 한계를 의식. 그럼 지금은 흑백이지만 나중에는 컬러가 될 수 있다는 건가? 한계를 의식하고 그리고 따라서 뭐 한다? 오픈. 열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가능성에 열고 새로운 가능성과 뭐에 열어? 잠재적인 기회의 마음을 열다. 이게 뭔 말이야? 그럼 나중에는 흑백? 그럼 컬러도 있나? 그럼 나중에는 컬러가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된다고. 사실은 그런 사람은 타임머신 타고 왔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리해보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 이게 이 현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흑백이라는 현실을 강조함으로써 내가 그럼 이건 흑백? 그럼 컬러도 있겠네? 이런 다른 사실도 알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월드 워 1의 1차 세계대전이야. 제 1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르지 우리는. 얘는 was given. 주어졌어. 예시 두 번째. 대뒤가 아이 없고 대뒤를. 자, 이름이 그 이름을 뒤로 보자. 네모를 빼고 뒤로. 그 이름이 붙여졌대요. 오직 뭐 한 후에 우리가 깊이 embedded 진을 치다. 어디에? 제2차 세계대전에 진을 쳐지는. 그러니까 휘말린 후에 이름을 붙여. 정리해보면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개념은 왜 1차가 붙은 거야? 2차가 있으니까 붙은 거겠지. 맞아? 근데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리는 그 전쟁 동안에 그걸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1차인지 2차인지 알아? 모르지. 맞아? 그러면 그 끔찍한 1940년대 그 끔찍한 시기 전에 그 끔찍한 시기는 어떤 시기야? 2차 세계대전. 그 끔찍한 시기 이전에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제1차 세계대전은 단순히 불렸다. 뭐라고? 대전쟁 또는 심지어 더 나쁘게는 The World and All Wars 모든 전쟁을 끝내는 전쟁이라고 불렸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이 발생하기 전에는 1차 세계대전이라는 개념이 없던 거지. 1차가 붙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흑백도 지금에서야 컬러니까 흑백이라는 말이 언급될 수 있는 거지. 둘이 똑같은 경우지? What if 뭐뭐라면 어땠을까? 우리가 불렀다는 뭐를? 그것을 1차 세계대전으로 불렀다면 어땠을까? 1918년으로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여기 1940년대의 끔찍한 시기는 1940년대는 2차 세계대전, 1차는 18년인가 봐. 그럼 그때로 돌아갔을 때 1차라는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가혹했을까? 이런 느낌이지. 왜?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게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몰라. 그냥 너무 힘든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그거 1차 세계대전이야 라는 말을 들어보면 그럼 2차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겠지? 그러한 뭐는 such a label 그러한 명칭은 1차인지 2차인지 이러한 명칭은 might have made 만들었을지도 몰라 가능성을 뭐에? 두 번째 세계적 충동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누구에게? 정부와 개인에게. 정리해보면은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1918년 돌아갔어. 1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리는 그런 전쟁에서 야, 사람들은 사실은 뭐라고 불렀냐면 대전쟁이나 뭐 그렇게 불렀어. 근데 내가 거기다 가가지고 이거 1차 세계대전이야 라고 말하면 뭘로 만들어? 두 번째 세계적 충돌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들었대. 걔네들이 그제서야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 뭐를? 현재의 한계를 인식하고 뭐 한다 했어?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적인 기회를
나타난다고 했잖아. 그럼 얘네들도 그럼 2차가 있을 수 있겠네? 그럼 2차를 대비해야 하나? 너무 절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의식했을 때 그 문제를 우리는 문제를 의식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그 이슈 그 문제들을 이슈지가 가리키는 거 그 문제들을 중요한 거 명시적으로 인지할 때 이 명시적이라는 단어는 자 우리는 명시적으로 그걸 봤을 때 예측할 수 있다라고 했네. 명시적은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 명시적으로 딱 뜻을 이건 1차야. 왜 1차야? 2차가 있으니까 1차지. 이렇게 뜻을 드러내 보이는 것. 혹은 이건 왜 흑백이야? 컬러도 있으니까 흑백 안에 컬러잖아. 이러한 개념을 명시적으로 딱 우리가 인식을 했어. 이런 개념이구나. 그럼 나중에 컬러도 있구나. 2차도 있구나. 그런 문제를 의식할 수 있다. 여기 밑줄. 예시 첫 번째도 적어줄게. 예시 첫 번째는 그 컬러 사진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예시 1. 평소 10시 반에 보내드려요. 네, 근데 제가 확인 좀 못해요. 아, 근데 보내긴 할 거예요. 10시 반에 꼭 맞춰서 내려줘요. 네. 그럼 우리는 명시적으로 대상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문제를 의식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뜻을 정확히 모르니까 이게 흑백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 살았지만 명시적으로 딱 눈에 띄게 딱 정의를 해봤을 때 이게 흑백이구나. 그럼 컬러도 있구나. 이게 1차구나. 2차도 있구나. 를 알 수 있는 거지. 명시적으로 대상을 인식할 때